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되죠. 잠자리를 옮겼거나 여행을 가서 잠을 설칠 경우에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눕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잠이 안 오면, 그것도 며칠씩 잠이 안 오면 짜증도 나고 이러다 영영 이런 식으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죠. 결국 일주일 정도 이런 상태가 아마 계속된다면 대부분은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잠만 잘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까지 할 겁니다. 불면증에는요, 크게 슬립 인덕션과 슬립 메인터넌스, 즉 잠을 들기 힘든 것과 잠을 자는데 2-3시간 정도 자다 깨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이 들기 힘든 입면장애의 경우는요, 그 기준이 대략 30분 정도예요. 30분 내에 잠이 들기 힘드시다면 입면장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다 깨다 하는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약물의 영향, 또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해당 약물을 조절하시거나 무호흡증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약물이나 목류병, 수면 무호흡증 같은 장애가 없다면 대부분의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긴장은 계속되는데 몸과 마음이 이완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즉 생각이 많고 각성 상태가 계속되는 데 반해 이완 상태가 부족한 것이죠. 보통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강박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운동 부족인데요. 몸을 덜 쓰고 햇볕도 쐬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위의 설명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불면증은 이완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불면증을 치료할까요? 네, 이완 부족과 운동 부족을 해결하면 되겠죠. 불면증 치료의 대원칙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수면제를 쓰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면제를 쓰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책 중에 하나가 칼슨의 생리심리학입니다. 이 생리심리학의 바이블 같은 아주 유명해요. 예, 이 칼슨 책인데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땐 번역서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원서를 다 번역하고 그 번역한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생리심리학의 바이블 같은 칼슨의 그 Physiology of Behavior란 책인데 여기에 수면, 슬립 부분에 첫 장 첫 귀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면제는 잠을 오지 않게 만든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수면제는 단기간은 잠을 자게 만들 수 있지만 수면제를 수개월에서 수년째 쓰다 보면 수면제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게 뇌를 바꿔 놓습니다. 따라서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것은 한 3주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후에는 반드시 수면제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약을 드시고 심리치료를 하셔서 불면증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면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몸과 마음이 수면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거의 믿으셔야 됩니다. 즉 불면증 초기에는 생활 패턴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제거해야지 수면제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면제를 수년간 복용하셨다면 아주 서서히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금방 그냥 뚝 끊으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 걸쳐서 뒷걸음치듯이 서서히 수면제 양을 줄이시고 그리고 아직 수면제를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불면증을 쓰지 마시고 이 불면증의 시기를 넘기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그런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불면증은 일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극조절 치료의 제1원칙입니다. 자극조절 치료 제1원칙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불면증은 생활규칙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생활 패턴이 함께 동조를 해야 낫는 병입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버릇부터 들이십시오. 여기서 취침 시간보단 기상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자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제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들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깨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나 기타 부탁을 해서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단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자극조절 치료 대원칙 2는 낮잠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잠만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커튼을 치시고요. 잠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정돈된 잠자리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버릇을 들이십시오. 낮에 침대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기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거실에 잠깐 누워 계시거나 다른 방에 가 계십시오. 일하는 곳과 잠자는 곳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을 조건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자극조절 치료 1번, 2번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을 안 자는 것을 자극조절 치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몸을 이완하는 저녁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샤워나 통목욕 같은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저녁 루틴에 포함시키십시오. 어쩌다 마사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매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지를 매일 받으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샤워나 통목욕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샤워보다는 통목욕 하실 것을 훨씬 권해드립니다. 훨씬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은 이완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쓰셔야 됩니다. 이때 이완 방법으로 술을 드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술은 뇌를 일시적으로 이완시켜도 온 몸을 이완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몸을 이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힘드셔도 통목욕이 습관화가 되시면 목욕을 할 때 이미 나른해지고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고 스스로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주 수면에 좋은 징조입니다. 이완훈련 네 번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즉 몸만 이완하면 되지 않고, 잘 봐요. 몸은 다 이완했어요. 목욕도 다 했는데 머리는 계속 강박이 있어요. 이러면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을 이완하고 뇌를 이완해야 합니다.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핸드폰이나 뭔가를 보거나 듣는 것으로 마음을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뇌를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이제 뇌를 자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음악을 들으시려면 그 전에 낮이나 아침에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욕 후에 천천히 몸을 말리고 로션도 좀 바르시고요. 아침에 접어놓았던 침구를 펴고 들어가 앉아서 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몸은 목욕을 하고 마음의 목욕은 명상을 하는 것이죠. 미소 명상, 감사 명상, 마음챙김 정자 명상 유튜브에 되게 많으니까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죠. 명상을 틀어놓기 싫으시면 호흡에 집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누워 계십시오. 그래도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생각을 안 해야지, 이 생각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강박입니다. 그냥 손님처럼 생각을 흘려버리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왔구나, 그럼 이제 흘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호흡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 멈추기가 잘 안 되시면 재미없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준비하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그냥 읽는 겁니다. 줄줄줄.
다시 한번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은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아침에 듣거나 낮에 들으면 훨씬 더 정신을 고양시켜서 활기가 나게 돼요. 하지만 저녁에, 그것도 잠자리 전에 들으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신이 더 맑아지는 거죠. 음악보다는 음향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흘려버리시려면요. 싱잉볼 음악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싱잉볼은 음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그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재미없는 책 읽기입니다. 재미있는 책 안 됩니다. 그럼 또 정신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읽고 기존의 생각이 저절로 멈추면 결국 졸리게 됩니다. 3번과 4번을 이완훈련이라고 하는데요. 3번의 몸의 이완, 4번 마음의 이완을 다 하시면 비로소 잠이 올 겁니다. 5번째, 그런데 나는 잠은 드는데 자다 깨다 합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자극차단법이란 방법을 쓰시길 권유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수면 환경을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요. 수면 안대, 귀마개를 꼭 준비하십시오. 간단한 잠옷 외에는 반지조차도 다 빼세요. 시계, 반지 어떤 것도 걸치지 말고 잠자리에 듭니다. 까만 종이 상자에 누워있다는 심정으로 이 방을 정돈합니다. 이 방법을 쓰고도 잠이 깨면 불을 켜지 마시고요. 그냥 화장실을 그냥 더듬더듬 갔다 오신 후에 시계도 보지 마시고 그냥 다시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15분간 누워있자. 편하게 누워있자. 누워있더라도 쉬는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깨는 시간까지 조금 뒤척이더라도 누워 계십시오. 2시간이면 2시간 그냥 누워 계세요. 네. 그리고 보통은 잠이 듭니다.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못 누워 있겠다. 그러면 그냥 어두운 조명 아래서 아까 읽던 그 재미없는 책 있었죠. 그걸 다시 읽으세요. 책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읽으려고 하셔요. 그러다 잠이 오면 스르륵 잠이 듭니다. 만약 잠이 안 온다. 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침대에서 혹은 침구 위에서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에 가서 불을 켜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후에 졸음을 느낀다면 잠자리에 들고 침대는 잠잘 때만 사용하십시오. 이 방법을 1주일에서 2주일 루틴으로, 저녁 루틴으로 하시면 웬만한 경증의 불면증은 모두 사라지고 잠을 규칙적으로 주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요, 이게 책에서만 읽은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완전 터득을 했죠. 제가 한 40 무렵 기업체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방송도 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공황 발작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한 일주일가량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결국 이제 수면제 처방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칼슨 제가 말했던 생리심리학의 그 첫 구절 수면제는 결국 잠이 안 오게 한다.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수면제를 먹어봤는데 우와 잠은 오는데 이상하게 저주관적인 느낌은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불쾌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좀 멍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의 방법이 도움이 되고요. 한 1, 2주 지나서 잠이 들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잠을 한 6시간 잔 날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드디어 벗어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한테 이제 불면증에 좀 기운이 생기면 저는 반드시 저녁 루틴을 세우고 잠자기 전부터 목욕, 명상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11시에 목욕을 시작해요. 그리고 1시에는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 2시간 정도 잠들기 전 준비를 해요. 이런 루틴을 만들고 잠자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 정신의학에서는 수면위생이라고 합니다. 수면위생. 즉 잊지 마세요. 수면에도 위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2시간 전에 목욕하시고 수면위생을 지켜보면 보통 10분 안에 잠이 들어서 푹 잠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으로 홀가분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8시간 잠을 꼭 자야 돼. 이런 생각이나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완전히 망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잠을 못 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이 쪄봐야 살을 빼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불면증의 경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도 설계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터득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러니 조금 못 자면 내일은 더 푹 자겠지. 잠을 조금 못 자도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나는 잠을 자지. 나는 잠을 자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불면증을 교정해 보세요. 불면증과 이 삶과 잠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요. 어느덧 굿모닝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쳐보면요. 아주 환한 해가 여러분을 향해서 웃고 있을 겁니다.